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했죠. 그런데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고 영수회담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함께 불러서 설명하겠다라는 취지겠는데 영수회담을 피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자, 영수회담 용어를 왜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관행적으로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쓸 때는 네. 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라고 했을 때 영수회담이란 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날 때는 여당 그러니까 애초에 영수회담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여야 지도부 회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권위 뭐 옛날에 쓰던 약간의 권위주의 뭐 이런 설명도 있었지만은 네. 영수회담하라고 하면은 장동혁하고 독대하는 거를 사람들이 떠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지. 예. 근데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의 입장은 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을 다 모든 정당한테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영수회담이란 말에 이제 안 한 거고 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처음에는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네. 난 영수회담 하겠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만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당 대표로 이제 되고 나서 약간 뭐 축하해 주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스탠스인 게 이재명 끌어내리겠다가 지금 첫 번째 일성이었잖아요. 네네네. 대표 되자마자. 네. 그리고 지금은 연찬에 가가지고도 지금 전쟁 벌이겠다. 전쟁이다라고 이제 연장 꺼내는 거예요. 이제 조폭들이 이제 연장들 꺼냈는데 만나서 축하 인사하기 되게끔 이상하죠. 물론 정치가 전쟁 중에도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좋게 이거를 이게 분위기가 좋게 할 생각은 없고 장동혁은 이제 이재명을 쏘아 붙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수회담 아니야. 이거 나는 다 불러서 내 얘기 할 거야.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독대하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한번 다 만나서 여야 지도부 새로 냈으니까 다 같이 만나고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또 이제 나랑 만나줘 나 할 얘기 많아. 그러면 네.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보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네. 심란하니까 예, 다음에 영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이게 아니, 다음에 영수하자라는 말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살짝 웃었고요. 예, 보통 이제 영수회담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진짜 야당 대표랑 만나는 걸 영수회담이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1989년 1월달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이제 87년 그 6월 항쟁 끝나고 나서 여소야대 과정에서 국정을 잘 한번 협치해 보자고 김영삼 총재랑 김대중 총재 만나가지고 각각 단독 회담 제안했었던 게 영수회담이었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총재한테 했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이회창 총재한테 했었었고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 이 개념 자체가 야당 대표를 만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그 성과를 여야 할 것을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야당 대표만 만나는 게 아닌데 하고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다가 우리 장동혁 대표 만나서 같이 만나가지고 회담 성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메시지 우리 뭐 대통령실은 이거 영수회담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영수회담에 보도를 했다가 다시 그 메시지를 걷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야당 대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대표 만나서 좀 부담이 없게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를 띄워주지 않는 선에서 한미 성과를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려고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회동 당사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좀 생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예.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 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단둘이 만나고 싶은 눈치인데 이게 사실 이제 조금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또 지금 당장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거고 한데 타이밍을 지금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빨리 대통령한테 빨리 요구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장혜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대1 아니면 만날 필요가 굳이 없죠. 1대1 아니면 만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랑 같이 배석하게 되면 네. 사실은 빛이 많이 발하게 되고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어떤 요구하는 바 생각하는 바를 막 주장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허허하고 받아주고 정청래 대표가 악다구니 쓰고 이 국합 배드캅으로 이제 2대1로 다구리 놓는 구도가 딱 형성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미국에 지금 840조 삥 뜯기고 와서 뒤치다거리 같이 하자는 거 아니냐, 덤텅이 쓰자는 거 아니냐인데 그럼 덤텅이 쓰려면 적어도 동급으로 1대1로 만나서 내 급도 높여줘라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어쨌든 말을 먼저 꺼낸 게 이게 야당에서 영수회담 하자고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주는 대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쪽에서 급해서 먼저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는 그럼 1대1이면 만나겠다라고 던졌고 이걸 이제 받을지 말지는 또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간 거죠. 아, 그렇다면 여야 지도부 회동이다라는 주제로 만약에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같이 이렇게 셋이서 같이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 장동혁 대표가 그 거기를 또 이게 나가서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좀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정청래 같이 나오면은 뭐 사람으로도 안 본다는데 우리가 거기 뭐하러 나가냐고 안 아니, 나갈 근데 정청래 거라고 봐요. 대표는 그렇게 하겠죠. 정청래는 나오겠지. 나오려고 하겠지. 악수를 안 한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 앞이니까 악수하는 모습도 좀 본인의 어떤 권위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부터 악수를 안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앞에 있어도 장동혁 보고 그냥 무시하고 많은 그런 그림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근데 아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부터가 정청래랑 같이 있으면 나 안 간다. 1대1이어만 한다라는 입장이 확고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네. 이게 강경 모드로 나가는 것만이 꼭 점수를 포인트를 획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악수 안 한다라고 하는 게 그 강성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뭐 잘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나가서 장동혁 대표가 먼저 자연스럽게 이 모였으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악수를 청해. 근데 정청래가 안 해.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저쪽에 마이너스고 우리 쪽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열성 지지자들은 왜 저쪽도 안 한다는데 네가 먼저 해라고 하지만은 크게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도를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민주당 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예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독대 아니면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당에 도움이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만날 거는 또 만나서 거기에서 자기 할 얘기도 하고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은 뭐 그게 꼭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독대를 해야지만은 자기 말 할 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서 메시지 선명하게 내면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필요하면은 나중에 또 독대 하자라고 요청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장동혁이 안 간다? 그러면은 지지자들한테는 선명하네 그렇게 했지만은 중도층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그쪽 분위기를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이제 독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영수회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일하는 시간 외에 밤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일로 와봐 소주 한잔 간단하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까? 난 이게 참 궁금하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야 잠깐만 일로 와서 얘기 좀 잠깐만 해보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우리가 전례를 알 수는 없지만 네. 가능은 하죠. 그렇잖아요. 안가 불러가지고 야당 대표 만나서 네. 이렇게 국정 한번 같이 잘 헤쳐 나가보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야당 대표만 따로 단독으로 만나는 경우가 되게 왕왕 있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표를 만났었지만 그 이상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좀 다시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상상을 하고 해보면 네네. 왠지 MB까지는 그랬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이게 야당 대표나 야당의 정치인 불러서 비공개로 뭐 술 한잔 하자거나 이런 게 뭐 아주 이상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 다 요새 말하는 MBTI로는 그 I 성향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게 끊겼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정치인들도 원래는 형 동생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풀고 했는데 이제 19대 20대 오면서는 점점 정치인들끼리도 사석에서 보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좀
이 극단화되는 분위기여서 아, 그래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는 이게 비공식적으로 자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원래 되는 그게 거 맞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골프 치시는 것도 좋아하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주하시는 것도 좋아하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남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이 그 사적으로 하는 그 행보 그대로 야당 대표 그렇게 대하면 네. 훨씬 더 국정에 대해서 잘 또 풀릴 야당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랑 우리 호주에 골프 한번 치러 갑시다. 네. 갔다 와서 나 너 모른다 하면 되니까. 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여야 아니, 그리고 근데 여야 지도부가 뭐 교섭단체 여야 지도부만 부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원내 5당 6당 다 부를 수도 있는 그렇지, 부분이라서 그럴 수 있지. 예, 그건 어떻게 어떤 범위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 네.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솔직하지 민어 않을까? 먹고 네. 소주 한잔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불러서 뭐 만나는 일은 많은데 네. 야당 대표를 몰래 불러서 따로 술을 먹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동선이 무조건 다 노출이 되고 네. 그렇게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오해와 막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대표급은 그렇게 한 적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어쨌든 격식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물론 그 안에서 만나서 비공개로 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데 같은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 의원들을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윤석열도 많이 했잖아요. 뭐 술만 이제 저녁 되면은 다 전화기가 돌았어 정권 초기에 맨날 오늘의 술 파트너는 국힘의원들 다 오늘은 전화 안 주시나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참 그게 인간적인 것 같은데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비공식적인 자리. 나 그렇게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한 거죠. 그죠. 예. 저는 실제로 친하게 지내는 민주당 의원에게 방송에서 절대 자기랑 친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랑 공식적인 자리에서 친하다고 티내지 마라.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도 그 강성 팬덤의 공격으로 힘들어지고 오염이 되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하다고 해서 또 공적으로 못 다투고 못 싸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별개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잘못도 있고 네. 어느 순간 지지자들과 팬덤이 그걸 이제 용납 못 해주고 용인 못 해주는 문화도 됐고 이게 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세 명이서 잘 만나가지고 일단은 뭐 좋은 얘기를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와 회동 즉시 추진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지금 일단 보이콧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뭐 영수회담에 대한 보이콧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분위기는 좀 안 좋아요. 뭐 예결위 포함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 대표를 만나는 대통령과 당 대표를 만나는 자리도 혹시 뭐 장동혁 당 대표는 뭐 간단하게 나와서 그냥 뭐 이야기 그 나눌 거면 이런 건 안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해서 이미 어제 그렇게 얘기를 네네네. 했죠. 네. 답변 자체가 하나마나한 자리 굳이 갈 필요 있겠냐. 의제를 명확하게 하고 근데 만나야 들어주는 되잖아요. 게 중요하죠. 아니 만나야죠. 네. 저희가 만나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 높게 그러니까요. 평가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아는구나. 저희 지도부 오찬도 했고요. 대통령실 초대도 했어요. 그런데 초대만 했고 결과적으로 들어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들러리 세운 것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 추천 목세 인권위 위원들 전부 다 가서 그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미 이런 거 약속했는데 들어달라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죠. 안 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화전양면 전술 펼치듯이 앞에서는 화기애애하고 뒤에서는 모든 법안 다 강행 처리했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일방적으로 추진했잖아요. 지금까지 야당이 건의한 사항을 들어준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아이 그건 민주당에서 그런 거고 대통령실은 그러니까요. 다르다. 근데 그렇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를테면은 노란봉투법 제2요구권 같은 것들은 행사할 수 있죠. 지금 시민사회에서 엄청나게 불만들이 많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할 일은 없잖아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단독으로 너무 강경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 상황들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속보조절 좀 하자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속보를 좀 해주시라. 네. 그러니까 일부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서 반려를 해주시라. 그런 건의를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줄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희 아이고.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는 실익이 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지금 반복적으로 또 이제 영수회담 하자라고 한 건데 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네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만남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죠. 어쨌든 그 절충안을 위해서도 저는 이 자리는 무조건 가서 이 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선심 쓰는 거다라고 저는 지금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대화 자체를 이전 정권에서 안 했으니까 그리고 되게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역시 그 회담도 끝나고 나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같은 의미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죠. 예, 사실 뭐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이 있구나, 알겠어요 하고 이제 나는 내일 할게요. 약간 이러면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안 가면 바보. 그럼에도 진짜 바보. 안 가면 바보. 네, 바보. 왜요? 네, 바보. 그러니까 정치는 쇼잉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장동혁 대표 당 안에서도 솔직히 당 대표로서의 지위가 불안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왜? 사무총장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뽑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임해달라고 하니까 고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사실 장동혁 의원 재선 의원이지만 국회의원 3년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문수보다 낫고 한동훈에 조져야 되고 하니까. 아니 저희 뭐 이준석 대표는 뭐 마이너스 3선이었는데 그때 뭐. 그래도 이준석하고는 다르지. 이준석하고 장동혁하고는 다르지. 다르다. 그럼 전혀 다르지. 다르지. 그건 우리가 좀 인정하고 가야지. 그 당선이라는 것만 봤을 때. 장동혁 왜냐면 대표도 선출직입니다. 정치는 당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걸었느냐 매우 아이고 중요해요. 뭐 동의합니다. 세 번 떨어진 전적으로. 거면 거의 삼선으로 우리가 차준이요. 쳐주니까. 세번 떨어지는 건 그것도 나 얘기하고 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나 동의해. 네. 이거 장난 아니야.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위도 불안한데 만약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림 좋은 걸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급이 올라가는 거거든. 사실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 만나는 건 그런 이유인 맞아요. 거예요.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무시해. 무슨 얘기를 하든 뭐를 하든 다 무시해버리면 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이 없어. 왜? 카드가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대통령을 만나는 게 무조건 플러스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아니 한번 튕겼다. 네네. 그래 한 번까지는 좋아. 근데 두 번 튕기다 팽당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분명히 한동훈계가 들고 일어날 걸. 야 노란봉투법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야 대통령 만나고 네가 말해야지. 너 대통령한테 뭐 개인 DM 보낼 거냐? 하면 뭐 할 말이 없어. 우리가 당연히 만나죠. 원내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 만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야 된다라고 그럼요. 얘기해요. 만나야 되는 거야. 네. 만나서 방금 말한 대로 정말 야당은 기댈 건 민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이슈도 잘 잡아야 돼. 네네네. 이것을 좀 정략적인 거 말고 정말 합리적인 정책적인 걸 잡아가지고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으니까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대통령도 사실상 민심을 볼 수밖에 없거든. 네네. 그런데 뭐 되지도 않은 것들 막 얘기하고 뭐 특검 정치 보복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전 특검하고 상관없습니다 하고 끝이거든. 그 얘기 무조건 하겠죠, 뭐. 이런 아이템을 잘 잡아야 돼. 무조건 하려고 한 것을 안 하고 네. 의외의 수를 많이 보여주면은 장동혁이 정말 대표급이 될 수가 맞아요. 있다.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저도 역시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생각해봐요. 그 싸움이 났을 때도.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지 밑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그러니까 싸울 때 항상 형이랑 싸워야 돼요. 그래야 체급이 올라가죠. 그래야 내가 잃을 게 없어. 예. 그래야 내가 잃을 게 없는 거지. 근데 장동혁 지금 당 대표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어요. 만남이라는 거에. 그럼, 대해서. 잃을 게 무조건 뭐가 만나야 있어요. 된다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하고. 예. 근데 여기에 있어서 그 아니, 근데 기획신당 쪽은 이게 이준석 대표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불러줘야죠. 당연히 불러줘야지. 야당을 같이 불러야지. 따로 불러야죠. 야당 영수회담은 따로 1대1 뭐 따로 보는 회담이니까. 것도 좋아요. 1대1로 따로 불러줘야지. 따로 불러야죠. 일로 해야 된다. 대선 후보까지 나왔는데 많아. 저도 같이 불러야 된다고 봐요. 예.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저희 또 하면 되니까. 아니 그래.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빨리 되려고 하는 교섭단체 거야. 좀 만들어드려. 교섭단체 이거 룰이야 룰 나는 대로. 네, 교섭단체 안 돼서 서러운데 발언권 좀 주시고. 말씀하시죠. 바람권 오늘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런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야죠. 사실 이걸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걸 왜 제안했느냐를 좀 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된 상황이에요. 네. 단순히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원들만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검찰청 폐지
지금 추석 전에 하겠다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많은 법조인들이 정말 우려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파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그냥 듣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그냥 추석 전에 무조건 처리하겠다. 아니 검찰 역사가 몇 년인데 그걸 순식간에 폐지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경찰이 이걸 다 대신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오는 겁니까? 지금 진짜로 수많은 법조인들이 그걸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사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신 있게 자기 이야기를 해오던 이분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이 사실은 민주당은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당원만 보고 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대통령이랑 정부가 전체 국민을 향해서 가는 것들이 당원들이 서운해하면 여당 대표는 당원들을 달래야 돼요. 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국익을 위한 일이다. 민주당원으로서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검찰청이 이렇게 쉽사리 폐기를 할 수는 없다. 천천히 가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지금 여당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검찰청 그냥 무조건 가야 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요. 당원들을 설득을 안 해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근데 이대로 가면은 어느 정도 정말로 된 부분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네. 영청 교체기라는 이야기가 그냥 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김성열 수석 최고는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배치하기 상당히 어려워. 왜? 그러니까 제3당이 있지. 너무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너무 합리적이야. 네? 얘는 너무 합리적이야. 원래 뭐야 칭찬이야 뭐야? 얘는 너무 왜냐면 정치는 합리적이면 네. 하기 힘들지. 정치는 네.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감성 가야 우리가 되나요? 쉽게 말해 제정신 놓고 해야 된단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네. 자, 당원들이 지금 정청래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뽑아줬어. 정청래가 뭐 얼굴 잘생겨서 뽑아줬어요? 아니잖아. 왜 뽑아줬냐? 저 사람의 추진력, 강성한 그 마인드, 공격력 이걸 보고 찍어줬는데 그러면 뭐에 대한 추진력, 뭐에 대한 공격력을 지금 우리 당원들이 바라고 있어. 검찰 개혁해라. 우리가 얼마나 당했냐. 머뭇머뭇거리다가 검찰 개혁 진짜 또 몇 년- 당한다. 몇 년째입니까 지금 진짜? 그러니까 몇 년이 됐는데도 못했잖아. 지금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어영부영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에 좀 쓸려가지고 안 시간 되는 조절하자. 건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었어.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네. 정말 하자. 이게 당원들의 마음인데 그럼 당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끝낼 거야? 정청래 이제 당 대표가 끝낼 거야? 아니잖아요. 태권도로 이전 간다. 있겠죠. 예. 다음 넥스트 스텝이 꿈이 있잖아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배합을 시키는 게 이제 정말 고수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야.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어. 그럴 때는 당관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력을 보이는 것도 대통령이죠. 야, 근데 이게 약간 말씀을 들여다보면 슬픈 게 합리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잘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감성적으로 가야 표를 얻는다라는 것도 모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우리나라 아니, 정치가 좀 그래서- 슬픈 왜냐면 것 같기도 그래서 이준석 하고요.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전당대회나 이런 거 할 때도 늘 얘기해요. 네.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다. 어려운 길인 거 알고 가는 거다. 예. 근데 그래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 검찰 개혁 관련해서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누구보다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 산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저렇게 속도 조절론을 꺼내고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꺼내는 거는 네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가 뽑은 대통령,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우선시해서 해야지 벌써부터 자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일단 양쪽의 당 대표와 대통령은 만날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당 대표도 그 자리에 같이 합석합니까? 안 가요. 배석합니까? 그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야당 대표를 그렇죠. 안 가는 단독으로 거잖아요. 만나는 개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네.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난 저쪽에는 뭐 악수도 안 하겠다. 뭐 이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미국 이제 정상회담의 끝나고, 결과를 네.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다. 같이 맞아요. 이제 대화를 나눠보겠다라고 해서 장동혁 당 대표만 딱 자리에서 앉아서 단독으로 이제 그렇죠. 회담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김성열 최고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끼린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렇게 아첨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하고 온 거 저는 전혀 조롱의 의도가 없습니다. 네네네.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 그리고 안미 경중은 지나간 옛날 얘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다른 말로는 진보 진영에서는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 벌써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난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 좀 걸맞지 않는 상당히 개혁적인 스타일이었고요. 굉장히 보수 담론을 많이 관철을 시켰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FTA도 사실상 주도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버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대통령의 자리는 다르다라는 걸 그럼요. 인식을 해서면서 중도를 네. 표방하면서 국민을 위해 그럼요. 갔다. 뭐 그런 표현들이 근데 이제 많죠. 민주당의 네. 짠물들은 그런 걸 원치 않거든요. 그냥 원사이드하게 가기를 그래, 원하거든요. 내버려둬라.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뭐 민노총, 뭐 정교조 이런 시민사회 세력들과 적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뭐 이제 반일 선동을 해야 되고 뭐 이제 반미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과 일부 이념적인 이견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네. 노선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청대전이 벌어지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도 그런 신경전의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왔는데 야당 대표에게 먼저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 이거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 가니까 보란 듯이 나는 통합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민주당 내에서 주도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다른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민주당의 기세를 꺾을 만한 지렛대로 국민의힘을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다. 이런 동기가 또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난 딱 우리 박미영 대변인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도 포함입니까? 당정일치가 민주당은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당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어땠어요? 당이 찍소리라도 했어요? 숨도 못 쉬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안 되다가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세워놓은 대표 갈아치워버리고 계속 갈아치웠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럴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검찰개혁 하나가 눈앞에 있는 거지만 앞으로 정권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법안과 이슈 가지고 이게 맞니 틀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항상 좋은 길, 옳은 길, 바른 길로만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때 당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 긴장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무현하고 비교해내 노무현하고 좀 다릅니다. 이재명 왜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되실 때부터 후보 때부터 불안한 지위에서 시작을 하셨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지지율이 좀 낮으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도 지지율에서 나오는 거고 야당의 힘도 지지율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국회는 다수석에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건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중에? 아,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현직이죠 현직. 다시 물어봐. 하나, 둘, 셋. 이재명 그렇지. 앞으로 포텐셜이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당황했네. 편집해주세요. 편집. 할줄 알았지. 할줄 알았지. 고민하는 건 자르고. 예. 어우, 눈동자가 1초에 한 60번은 들리네요. 순발력 잘 좋았어.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저는 이게 합의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다른 목소리를 당과 청와대 쪽이 다른 청와대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예, 이쪽 이제 대통령실 쪽에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의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대통령실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건지는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어때요? 아니 내용이 확실히 다른 면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속도전에 있어서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우리 3명 국회의원인데 우리 김성현 최고는 양천구 국회의원이고 나는 뭐 호남의 광주 국회의원이고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어디 경상도의 뭐 어디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그 지역 구민들의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좀 경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과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론은 이게 이제 더 서로가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삐딱삐딱 하면 이게 갈등이 진짜 커지는 것이고 네네. 이 선에서 누구가 설득을 하거나 제압을 하거나 뭔가 합의가 되면 이것은 이제 좋은 긴장 관계로 가는 거고 그것은 앞으로 두 정치 지도자의 저는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그러면 장동혁 당대표와 악수합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네.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로 지명하느냐 그게 첫 번째 가늠자다.
전환길 지명한다. 그러면 계속 간다 그냥. 뭐 전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환길 안 씨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원래 그 그러죠. 전환길 씨가 뭐 전에는 뭐 몇 월까지만 대선까지만 뭐 방송한다고 했지. 뭐 김문수 뭐 후보는 뭐야 당 대표 출마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훌라후프 그냥 돌린다고 했지. 그래도 그건 그 당의 내부적으로 그 당 대표가 당연히 쓸 수 있는 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그걸 누굴 하느냐에 따라서 악수를 하고 말 걸 정하면 그 이유가 어떡해. 뭐냐면 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의 방향이 우리 당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못 건너면 네. 우리는 악수 못 해요. 이거는 정청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에요. 지금 못 저도 건넜잖아요. 이 생각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탄핵 반대 당론 철회하고 저는 윤석열하고 계속해서 확실히 선 긋고 사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손잡고 국회 운영 같이 할 수 그럼 악수 있어요. 안 하겠다고 저도 당 여기 대표가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명직 최고위원 누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민주당에서 서삼석 삼선 의원을 지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명 대표 주자를 해서 그래서 지금 명청대전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싸운다. 나 그거 왜 말 안 하나 했다.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잘 아닌가. 싸워, 잘 싸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유. 그 당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참 중요한 자리죠. 누가 네. 되느냐. 그래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청대전 벌이듯이 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당정이 싸우면은 야당이 캐스팅 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 야당을 캐스팅 보터 삼아가지고 김건희 특검 통과시킨다라고 하니까 그 알량한 8표를 협박질을 해서 야당을 레버리지로 정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우리 정치 유구한 역사기 때문에 민주당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죠. 뭘로 알겠습니다. 시작해도 비결은 알겠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끝나고 참 요술이야 요술. 야, 그 약간 좀 내비게이션 같아요. 길을 다른데 많이 자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어. 길이야. 앞에 오늘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절로 가야지 하고 바로. 아 그냥.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더 말하려고? 여당이 늘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부가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검찰 개혁도 비롯해서 그때도 한동훈 대표의 여당이 아니라 정부가 훨씬 더 많은 맞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내부 청질만 하니까 그때 당정이 무너졌던 것이고요. 지금도 정청래 대표가 뭘 잘 모르는데 자꾸 여당의 페이스에 말리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혼선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그게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인데 사실 이런 집권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약속 대련 형태로 해서 굿캅 배드캅 나눠서 정부가 좀 이제 중도 방향으로 향하면 여당의 그 당 대표는 당원들을 좀 이제 보살을 피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진짜 이 악물고 싸우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맞아요. 예. 서로 다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는 진짜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요. 여당은 국정 운영에 책임을 가지는 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가장 권한이 센 이유는요,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투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표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표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에 여당 대표는 따라줘야죠. 야당도 아니고. 아니야. 무조건 여당이 따르면 안 돼. 무조건 따르면 안 돼. 잘못된 길로 가면 고언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했지만 검찰 개혁이나 이런 문제는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인데도 속도 조절을 안 된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런 걸 이해하고 같이 가야지 어떻게. 네. 근데 우리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추석 전까지 정부 조직법에 담기로 하고 수사 공소 분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슈는 뭐냐면 좀 이게 표면적으로 그냥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지금의 상황은 지금 중수청을 행안부로 가져가느냐 법무부로 가져가느냐,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어떤 의견의 차이인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뭐 갈등이 있다는 건 아니고 내용이고, 뭐 수사 보안권이라든지 보안 요구권이라든지, 또 이게 국가수사위원회가 정말 이 많은 것들을 원래 이의 신청이 많은 조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이런 내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그래서 그래요. 검찰 개혁 짧게만 더 드릴게요. 검찰 개혁은 이게 핵심은 뭐냐면 검찰 검찰이 개혁 얘기 직접 너무 길어요. 네. 그럼 다른 궁금하게. 얘기예요. 네. 다른 얘기 빨리. 왜냐면 왜냐면 이 얘기하면 우리 한 시간 해야 돼.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 따로 다음번에 날려서 한번 잡아요. 검찰 개혁 얘기 한번 하죠.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내년에 내년에.